안녕하세요. 뭐든지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웨일북에서 펴낸 한강성 작가님이 쓰신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를 요약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끔 느끼지만 배려가 미덕이 아니고 강박으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인을 돕거나 배려할 때는 내 마음이 편한데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급기야 애인이 상처받을까봐 이별을 통보하지도 못하고 차라리 내가 차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자책은 내 모습을 냉정하게 평가해 자기 객관화를 돕고 부족한 내 모습을 개선하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책하는 태도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습니다. 지나친 자책은 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아니라 맹목적인 비난이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언제나 비난하면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좋게 봐줘도 내가 나를 좋게 봐줄 수가 없지요. 이 책은 남 탓보다는 내 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심리적인 어려움의 기제는 대부분 낮은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존감, 즉 자아 존중감은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지만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게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을 억지로 찾아내 자책하고 비난하지요. 이 과정에서 익숙하게 경험하는 감정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입니다. 죄책감이 쌓이면 수치심이 되죠. 즉, 낮은 자존감은 습관적 자책으로 이어지고 이는 과도한 죄책감으로 내면화된 수치심으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각종 우울이나 불안 등 심리적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봐주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고 살았지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내가 나를 예쁘게 봐주는 것에 마음을 좀 더 쏟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의 원인을 모두 나에게 돌린다면 잠시라도 침묵이 생기면 그 순간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든 그 침묵을 깨려하고 이러한 침묵이 불편한 것은 모두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일장은 먼저 좋은 사람과 호구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불편함의 원인을 모두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즉, 우리는 관계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가미될 때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좋으면 나도 좋다는 생각으로 강박적으로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나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완전히 전적으로 상대방에 맞춰주는, 즉 호구가 되는 것이죠. 이는 함께 하기 위한 배려가 아니라 죄책감을 피하기 위한 것이죠. 죄인이 되기 싫은 우리는 모두 그렇게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차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도 하죠. 이것은 관계를 끝내는 것을 과도하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쉽게 휘둘린다. 이것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이것은 스스로에 대한 무능감과 지나친 자기검열입니다. 잘하려 하지 말고 못하지만 않으려고. 이것은 접근 동기와 회피 동기의 불균형을 의미합니다. 도움을 주는 것은 편하지만 받는 건 불편해. 이것은 수치심에 대한 과잉보상과 회피를 말하죠. 나는 일하는 게 쉬는 거야. 이것은 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나타내죠. 2장은 나는 왜 강박적으로 남을 배려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도 나지 않은 과거를 마주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과거의 경험은 성격이 되어 마음에 물듭니다. 기억은 계속 누적되면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들죠. 우리 마음에는 생각, 감정, 행동이라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있는데 이 톱니바퀴의 작동 방식을 성격이라고 말합니다. 톱니바퀴는 서로 영향을 주지요. 즉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며 행동 방식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이인데 어른이 되어야 했던 경험. 이것은 일찍 철들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아이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부모의 양육 방식. 이것은 과보호, 과통제, 비일관적 양육이 나에게 미친 영향 탓이죠. 모성애의 두 얼굴. 이것은 자녀는 부모의 희생을 바라지 않습니다. 부모의 행복을 희생에 일궈낸 아이의 행복은 결코 행복이 될 수 없죠. 그만큼 자녀는 마음의 빚을 진다는 것입니다. 아쉬움보다 쪽팔림이 자연스러운 사회. 이것은 사회 분위기가 죄책감과 수치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3장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는 7가지 마인드셋 이야기입니다. 문제와 나를 분리하는 연습. 우리는 너무 쉽게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자존감의 시작은 근자감, 즉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부터 이것은 내 자아를 존중하는 법이죠. 우선 화장실부터 가라. 일에 치일 때 우리가 반납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는 사생활, 인간관계, 기본 욕구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림의 떡인 이유. 인간은 원래 부정적인 마인드가 자연스럽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최대한 생각을 덜하고 사는 것이 답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은 남을 힘들게 하지만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행복하고 싶다면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을 편식하는 사람들. 이것은 틀린 감정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다. 누구도 결과를 통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보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민폐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민폐가 소중한 관계를 만들죠. 가깝게 지내고 싶은 관계일수록 폐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4장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자면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심리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의 목소리를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 알아차림은 내 마음속 내비게이션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과도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감정도 습관이지만 다른 습관들과는 다르죠. 걱정과 불안의 악순환을 끌어내는 연습. 내 삶의 불편한 친구, 걱정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해봤자 안 될 거라는 체념은 이제 그만.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작은 행동이 희망을 만들기도 합니다.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 내 마음의 목소리를 삼키지 않고 사는 법이죠. 습관적 우물거림의 늪에서 탈출하기. 죄책감과 수치심은 우리를 자꾸만 미루게 합니다. 진짜 내 장점을 찾고 활용하는 새로운 관점. 찾지 못할 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신 패배자보다는 정신 승리자가 낫다. 가끔은 재수없게 생각해도 됩니다. 자존감 만능주의에서 벗어나기. 자존감 높은 사람인 척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될 때까지 되는 척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알려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책 내용을 요약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